선생님이 진료 내내 껌을 씹으시는 거예요. 뭐야? 나보다 더 불안해 보여. 제가 겪어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썰.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신과 다녀온 브이로그를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들 경험해봤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브이로그에서 그러니까 막 신축 건물 뭐 그러니까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어떤 정신과를 찾아가세요 라고 기준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병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빨리 찾아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선생님들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어본 몇 명이지? 정신과 의사 선생님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경험했던 정신과 선생님은요, 제가 18살 고등학생 때 만나봤었어요. 아동 청소년 그런 위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도 가면 따라라란딴 뭐 이런 느낌으로 밝고 희망찬 그런 느낌의 병원이었어서 그게 기억이 나고,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 가라앉고 이제 그 당시 제 인생에서 최저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이 되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처음 마디가 우리 친구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야 뭐 애기야 뭐야 약간 이렇게 좀 확 깼었어요. 그때 딱 마음의 문을 닫았죠. 나는 여기랑 안 맞아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사실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 두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건데, 선생님이 나한테 처음 보여주는 리액션이 내 정서와 너무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싫은 거죠. 아, 나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내 내면에 있는 그 외로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단정을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막 상담센터 알아보셔가지고 상담 쪽으로 이제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좀 내적인 동기가, 그때 나아지고 싶다는 동기가 없어서 상담 치료를 끝까지 하지 못했고 그냥 성인이 됐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 트러스트를 하면서 제 상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나를 많이 이해하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갔는데,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직장 근처에 있는 정신과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 정신과를 고르는 기준이 신축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기서 생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경험인데, 그곳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 같아요. 막 건물 자체도 굉장히 낡았고 복도에 불 깜빡깜빡 거리고,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데 좀 나는 내가 건강해지려고 나는 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내가 점점 침울해지는 거예요. 나 또 정신과에 가고 있어. 이 우울은 언제 끝날까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 분위기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병원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계셨어요. 딱 느낌에 제가 봤을 때 이 선생님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야. 이게 그 병원은 조그맣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연구에서 굉장히 업적을 남기셨을 것 같고, 막 여기 뭐 막 인증서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책 내신 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이곳은 굉장히 연구로서 엄청 권위자이신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다. 오랫동안 이곳에 계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기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저의 괴로움, 나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내가 호소할 때 나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늘 있었던 환자들, 그랬어요? 아, 잠을 못 자요? 그렇구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으로 하는 거 아니고, 상담 병행해야지. 병행해야 돼요. 상담을 좀 받아보셔. 약은 처방을 해드릴 건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반말하시면서 당연히 뭔가 그러니까 환자인데 내가 무슨 손녀딸 같이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느낌과 그게 막 엄청 싫거나 불쾌하진 않은데 나는 한 개인으로서 이 사람한테 충분한 관심을 받고 내 사연에 충분히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권위자에게는 어떤 케이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계속 상담을 권유하시니까 뭐 제가 좀 전 약만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의사든 상담사든 나라는 사람에게 환자로서의 존중이든 뭐 개인적으로서의 관심이든 충분히 좀 이렇게 집중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어야 나도 이렇게 다닐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그 다음 그 병원에서 옮겨서 간 다른 병원. 그 병원은 진짜 웃겼어요. 신축 건물에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런 곳에 찾아갔었어요. 그랬는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진료 내내 껌을 씹으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껌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런 이 막 손 떠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껌을 막 이렇게 씹으시면서 잠을 못 자세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계속 껌을 씹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병원은 한 번 가고 안 갔는데 뭐야? 나보다 더 불안해 보여. 그런 거 있죠. 좀 왜 그러셨는지 지금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 진료실 안에 손을 막 이렇게 씻으시고 컴퓨터도 막 이렇게 막 엄청 뭔가 강박에 휩싸인 그 막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근데 의사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또 안 갔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번에 좋은 선생님 찾기가 참 쉽지 않다. 그거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야겠다. 이게 의사 선생님과 나와의 핏이 정신적인 문제에선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갔던 곳이 제가 1년이나 다녔다고 했던 병원인데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딱 하나 단점이 있었다면 너무 비쌌어요. 그 병원은 일단 첫 번째로 갔을 때 선생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놀랬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그 선생님들이 다 남자분이셨는데 가니까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을 그렇게까지 편하게 할 줄 몰랐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솔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별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몰랐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줬었고 그리고 그 정신과 중에서 약 처방만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상담, 정신분석, 뭐 인지행동치료 이쪽으로도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제가 그때 너무 우울증이 심각하고 휴직까지 했을 때는 거기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45분에 15만 원이라는 그 손이 떨리는 비싼 가격에 치료를 웬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지속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그 병원을 다니고 싶은데 조금 경제적인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 만나봤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은 이런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병원, 의사, 뭐 약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고객 내담자, 환자로서의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는 후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완치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다는 거, 저는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제일 큰 마음이겠죠. 그리고 어디다가 남기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병원을 고를 때 너무 어려워요. 돈도 들고 마음의 에너지도 들고 매번 긴장되고 힘든 일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안타깝고 저도 지치는 일이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나한테 베스틴 뭐 선생님, 베스틴 상담사를 찾아야지 하고 이게 완전히 나를 치유해 줄 거야 하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하나하나 시도해 가자. 나에게 조금 여유를 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잘 치료를 받자. 괜히 마음 다치지 말고 그런 식의 이제 마음가짐으로 조금 여유롭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맞는 상담사, 맞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치료를 미루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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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셔라. 심리치료라는 그런 치료적 행위 전반에 대해서 한 개인을 잘못 만나셨던 경험으로 의심하고 나를 방치하지 절대 마시고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하루빨리 내가 건강해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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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 만날 때마다 저는 늘 가라앉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때때로 위로가 되어주고 진심으로 치료가 되어줬던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선생님을 하루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신과 영상에 대해서 쭉 이어가는 측면에서 정신과 선생님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만나본 심리상담사 선생님에 대한 썰도 다음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말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세요.